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도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인생의 불편이 큰 일이고 끝장이 난 것이고 갈 때까지 간 것이라는 그런 인상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 필요 여부를 상의하여 결정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이 여러 가지로 꺼려지고 조금은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신과 방문과 진료가 꺼려져요. 저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사람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저는 치아가 아파서 치과를 방문하려고 해도 기침, 가래가 지속되어서 병원을 방문하려고 해도 번거롭고 불편하고 미루게 되고 꺼려지는데요. 제가 진료 시간에도 많이 드리는 이야기지만 병원과 장례식장은 거리를 두고 지낼수록 좋은 곳이 맞습니다. 한번 들려보고 싶고 편히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삶에서 불편과 어려움이 나타날 때 전문가에게 도움받기 위해서 방문하는 곳이기에 안 갈 수 있다면 안 가는 게 더 나은 곳이지요.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방문하여서 삶의 긴 시간 중에 한정된 시간 동안만 도움받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지도받기 위해서 학교나 학원을 다녔다고 해서 앞으로도 학원과 학원이 계속 필요로 하지는 않듯이 정신과 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내 삶에서 맞이하게 된 그 불편과 어려움을 그대로 두고 지내거나 회피하다 보면 회피가 학습이 되어가지고 더 큰 어려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에 발열과 기침, 가래가 있어서 코로나가 걱정되거든 검사를 받아버리면 대처가 쉽듯이 내 삶에서 찾아온 불편과 어려움을 상의하고 잘 대응하신다면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이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란 말이 좋지 상당히 불편한 느낌입니다. 나의 취약함을 공개하고 드러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노숙자나 힘든 분을 돕는 행동을 할 때에도 주위의 시선이나 판단이 의식되기에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도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의 불편과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대하고 나의 어려움과 불편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그 자세면 상담이 되었건 치료가 되었건 성장이 되었건 간에 우리가 원하는 변화의 반은 이미 이룬 것입니다. 제가 정신과 방문의 어려움을 신체적 불편이 존재할 때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이나 학업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학원을 방문하는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드렸으나 한국 사회여서 정신과 방문이 좀 더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정신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사회적인 낙인, 스티그마라고 하는 게 있어서 산부인과 비뇨기과를 방문하는 것과는 달리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놀리는 말이 너 언덕 위에 하얀 집 갈래? 또는 언덕 위에 하얀 집 가야겠다 하고 놀리거나 핀잔을 주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려면 사람이 많은 사는 곳에 중심가에 있어야 될 건데 도시를 벗어나서 교회로 가다 보면 덩그러니 존재하는 흰 색깔의 병원은 정신병원의 경우가 많았기에 정신병원 갈래? 하는 표현을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신질환에 대해 아는 것도 적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요법이나 치료법도 적다 보니까 치료와 재활보다 격리와 수용의 개념이 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인생의 불편이 큰 일이고 끝장이 난 것이고 갈 때까지 간 것이라는 그런 인상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거나 어린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연세가 올라가실수록 이런 거부감, 꺼리낌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과학도, 의학도, 심리학도 많이 바뀌고 달라졌는데요. 삐삐와 집 전화기, 공중 전화기도 사라져가고 각자 개인 휴대폰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우리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이로 인해 치료와 상담이 적기를 놓치고 많은 갈등과 반목을 겪고서야 진료실을 찾아오는 경우를 볼 때 많이 안타깝고 속상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발열이 심하고 기침, 콧물이 나는데도 내과나 이비인후과에 들리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간단한 코로나 검사 키트도 이용해보지 않고 참고 버티면 장하다고 격려받기보다는 운명의 이 길을 이용할 줄 모른다고 바보 소리를 듣기 싶듯이 이제는 정신건강의학과가
멀리 교회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도심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잠을 깊이 못 자거나 자기가 시련을 경험하거나 부부나 동료와 갈등을 겪고도 쉽게 방문하고 상의하고 도움받고 가시기도 합니다. 정신과 방문을 꺼리는 경우에 향후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불이익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보험에서 내 기록을 조회해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진료 당사자 본인의 기록은 본인이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조회해보거나 알아볼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특히 의무기록에 대한 관리의 주체는 본인입니다. 젊은 남성의 경우에 병력의 의무가 있는데 병무청, 국방부 역시도 본인의 의무기록을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진료 이력에 대해 알아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정신과적 진단과 평가에 대해 선입견이 한국 사회가 강하고 개별 정신질환의 전 세계적인 유병률에 비해서 진단율과 치료, 처방 건수가 월등히 낮기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약 9년 전인 2014년 4월부터 정신과 질환 분류인 F코드가 아닌 보건 일반 상담 코드의 Z코드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살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불편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정신과를 편히 방문하여서 상담과 평가와 검사를 받고 치료 필요 여부를 상의하여 결정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오늘의 발표와 설명이 정신건강학과의 진료와 방문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